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제 35회차, 34회차가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날 이루어졌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나왔는데, 일단 등수 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복귀는, 뭐 방송을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1,000원짜리 마킹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설명한 뭐 만약에 마킹이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뭐 복식 마킹 한 것도 거의 많이 맞았고, 또 등수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두 경기 정도는 한 골 차 승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구독자분들은 조금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아침에 35회차 분석을 해서 1,000원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이게 초점이 안 맞나? 네, 보이시죠? 1번 무, 뭐 2번 패 이런 식으로 일단 구매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이렇고 아직까지 화면이나 그 목소리 자체가 약간 깔끔하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1,000원짜리 마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좋아요도 안 누르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1,000원짜리 마킹 일단 찍어 놓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1번에 무, 2번에 패, 3번에 승, 4번에 무, 5번에 패, 6번에 승, 7번에 무.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가와사키 간바 오사카인데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지금 여기가 프로테지상 지금 투표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무가 12%, 패가 7.2%. 근데 저는 프로테이지나 뭐 이렇게 뭐 배당률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근데 저는 최근 상대전적은 조금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전적 한 5경기 하고, 전체적으로 이 팀이 이번 시즌 홈에서 이 경기들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첨부해서 분석에 넣는 거는 용병들에 대한 분석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그 유럽에서 온 그 용병들하고 남미 쪽에서 온 용병들하고 저는 일본에서 온 용병들하고 약간 조금씩 분석을 틀리게 합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번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마킹을 성을 안 가고 프로테지 80% 성을 안 가고 물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요 가와사키 최근 성적이 보시면 쇼난한테 뭐 4대 0으로 졌고 삿포로한테 5대 2죠. 근데 5대 2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가와사키가 삿포로를 상대로 5대 2라는 이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다음 분석하기에 좀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은 3점 차가 났습니다. 3점 차가 났다는 거는 이런 경기들은 강팀이라면 예를 들어서 2대 0 홈에서 원정에서 0대 2 아니면은 1대 3 뭐 이렇게 했죠. 0대 5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정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안 줄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홈에서 세레소고상카한테 퇴장을 당했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1대 4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이 팀이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팀이 되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홈에서 0대 4 이런 것도 안 나와야 되고 원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대 팀이 좀 강팀이라서 세레소 오사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데서 원정이니까 뭐 자 2대1로 아니면 한 골 먼저 넣고 뭐 퇴장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졌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런 경기들은 좀 0대 4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경기들이죠. 자, 원정팀은 최근에는 간반데 얼마 전에 우라와한테 홈에서 무승부 났죠. 그러고 홈에서 삼포이로를 뭐 삼포이로가 용병이 밖에서 나간 것도 있겠지만 홈에서 일단 0점대를 막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요 2대 0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때 지더라도 1점을 내고 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골링이 나서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골링을 한 골 넣으려면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코치진까지 굉장히 일치 단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한 골이죠. 그 다음에 두 골을 넣으려면 그보다 더 확실한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골링을 넣을 수 있는 루트, 코너킥, 브리킥, 뭐 페널티킥, 뭐 여러 가지 세트피스 상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저 상대편의 뒷공간을 파고든다든지 이런 상대편이 중앙 수비수가 조금 느리다면 그런 상황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코치진에서. 그래서 이런 한 골들은 충분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상대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느낌상 무승부 정도 생각을 합니다. 홈 볼까요? 홈무가 요거 빼고 홈무가 요 정도에서 에페이커 그 다음에 우라와하고 근데 요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요런 경기들은 1대4 요거 빼고요 리그 경기는 1대빵 1대빵 홈이죠. 근데 요 팀들의 그때 이 팀들의 그 어떤 집중도 그런 걸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팀은 원정에서 3대1 보통 보면 3대1이라 원정에서 3대1 정도 나면 데이터상으로는
이 팀하고 다시 붙으면 홈에 이 팀이 간바 오사카가 홈에 가면 가시마 요코마리 요코 FC 요 작년이죠. 근데 요런 팀들하고는 무승부 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지금까지 역대 데이터가 요 팀도 원정에서 우라와하고 요때 10월 16일이죠. 10월 16일 여러 비슷하네요. 그죠? 작년 11월 달에는 가와사키가 요때는 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올해는 가와사키가 그다지 지금 팀워크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간바가 요런 원정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간바가 오사카, 간바 오사카죠. 여기 원정을 지금 이거 대단하네요. 지금 원정이 이 데이터상으로는 원정에서 최근 4경기 정도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레소 상카드 3대1 여기 전부 다 삿포로한테도 요런 그 그림은 아주 상세하게 파고드가 그 복귀를 해봐야 되겠지만 득점력도 시원찮고 그 다음에 1대빵이란 거는 뭐 어떻게든 1점을 실점하고 만회골을 1점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못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물을 했는 거는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승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왜 물을 했냐면 요런 지금 원정 요런 경기들이 1대빵 한 요 두 경기 정도만 보신다면 충분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안 뛰었으면 2대빵, 3대빵 이렇게 됐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가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뭐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간바가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요 홈에서 무 나왔죠. 승 나왔죠. 원정에서 1대방 패죠. 쇼난이 약하든 말든 쇼난이 홈에서 그렇게 약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두세 경기만 봤을 때는 이어타한테 무가 났고 이런 지금 이쪽 데이터도 그래다지 제가 볼 때는 좋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마킹인데 제가 무를 선택을 한 겁니다. 1경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2경기는 패를 찍었습니다. 패를 찍었는데 제가 요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패입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는 이번에는 인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인천이 충분히 아르기 같은 경우는 제 분석으로는 인천이 수원FC 요 경기하고 요런 경기들은 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이상 승무까지도 그러니까 승 아니면 무를 했어야 되는 경기들입니다. 요거까지는 맞지만 요거까지 무 아니면 승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경기 내용 상관없이 여기서 패를 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인천이. 그래서 한 골을 넣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수원FC가 임팩트가 더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홈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었는데 그래서 못 이겼기 때문에 이 패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점이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가 홈에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승리할 것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원정이든 홈이든 제가 전북을 잘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대 빵은 좀 힘들겠고, 제가 볼 때는 3대 1이나 제가 볼 때는 인천 빵점은, 여기 데이터를 쭉 보시면 인천 빵점은 잘 없습니다. 여기 한 번 있죠. 근데 요번에 인천은 빵점이 아니고 전북을 상대로 2대 빵이나 3대 빵에서 한 점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취점은 인천이 낼 수가 없습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인천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요 경기죠. 원정에서 제주 경기죠. 요때 제가 무패를, 이제 제주 홈이었는데 무패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 선취점을 먹고 딱 한 골 따라갔는데, 다시 그 1대1 상황은 첫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제주가 거의 뽀록골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뽀록골을 주면서까지 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정 상황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날은 원정에서 이기고 뭐 이런 데이터들은, 여 근처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을 때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원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수원 삼성이 홈에서 그다지 인천을 못 잡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런 데이터도. 그래서 2번 경기는 3번 경기는 승으로 판단됩니다. 2번도 보여드릴까요? 2번은 제가 보니까 그냥 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두 경기 때문에 제가 패를 했는데, 원정 여기 선안의 2대1도 그렇고 여기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최근 두 경기에서 갑자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상 흐름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제가 볼 때는 이 분석대로 지금 나오는 이와타입니다. 분석대로 질락하면 지고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여기 보시면 홈에서 삿포로한테도 졌고, 여기 보시면 도쿄한테 이겼고, 나고야를 이겼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분석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근데 제가 후쿠오카 경기를 무승부를 했었죠. 지난 회차 때. 근데 여기 패로 갔습니다. 원정팀이 1대0으로 이겼죠. 근데 물론 슈팅 수하고 상관없이 꼬링을 못 넣고, 제가 무승부를 추천했는데 꼬링을 못 넣고 졌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팀워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요럴 때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발이 잘 맞을 때는 잘 맞습니다. 근데 요번 경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무패 정도 봤는데 제가 그냥 단통패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마, 나고야, 샴푸이로. 그런데 샴푸이로를 제가 또 80% 가까운 73%인데 제가 물을 했는 이유는 뭐냐면, 샴푸이로가 좋아 보이긴 한데, 좋아 보이시면 홈승을 복식에서 달고 가십시오. 복식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요 샴푸이로 홈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요 보시면 홈패가 이렇게 조금 몇 개 보이죠? 몇 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원정패가 있는데 원정승이 여기 몇 개 보입니다. 몇 개 보이죠? 근데 요런 문은 뭐 빼고, 약간 간바한테도 이겼고, 요런 데이터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승패 가능성도 있는데, 승패 마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에, 홈팀이 1대2로 2대1로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가 좋아 보입니다. 요런 가시화가 할 때 1대2죠. 요럴 때 빼고는 그냥 보시면 여기 샷보로하고 무죠. 원정에서 무고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들, 예, 제가 볼 때는 패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패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무는 배팅 금액에 따라서 무는 다 하셔야 됩니다. 승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무를 추천드리고 무를 배팅 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복식에서 여 밑에라든지 여 위에서 돈이 남으면 7번 경기죠. 7번 경기 복식 이상 3마킹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 3마킹이 안 나온다면 3마킹 한 개 정도는 저는 2변으로 쓰고 싶은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경기 패무승승승입니다. 자, 요거를 자, 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러면 1등이 몇 명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패 승승이 없는데 이게 뭐죠? 요거 말이죠. 승승승. 예,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0.9입니다. 0.9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요런 마킹이 근사치라기보다는 요 마킹이 정확하게 만약 1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등 2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3명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2명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명까지는 0.9 정도면 판매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4,700만원이죠. 4,700만원 같으면 제 거 빼고 1,000원짜리 제 거 빼고 한 명, 2명 더 나옵니다. 그런 마킹인데 이제 여기서 일반 분들이 하시려면 긴 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와사키가 홈이니까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하고 이런 경기들이죠. 이런 경기들은 무패냐 성무냐 아니면 그냥 단통무냐 단통성이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20% 30% 47% 이런 경기인데 대구가 쉽게 지지도 않을 것 같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이 경기가 이번 경기는 포항전처럼 그렇게 희발이 없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후쿠오카를 제가 승을 했다가 물을 했는데 후쿠오카도 약간 불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이제 홈이니까 강팀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치고 요런 경기들은 따라갔죠. 그러고 원정에서 1대 0으로 물론 요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뭐 좋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팀이 원정에서 뭐 요런 그 리그컵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분석해서 빼고 한 번씩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 교토상가가 무승부 가능성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승부를
충분히 희망 있는 무승부라고 판단돼서 무승부를 달았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프루토 배당은 오후 2시 때야 뜨죠. 그래서, 프루토 배당을 주는 마이너스 핸디라든지 이런 걸 주는, 뭐, 예를 들어서 1.4를 줬다. 예를 들어서 핸디 플러스 핸디 주면 1.4, 45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시고 그런 배당을 보시고 패다 승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복권에 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맞추면 괜찮은데 그렇게 데이터로 접근하시면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 데이터를 대입하시려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로 대입해서 접근하시려 그러면 하셨다면 축구 성급회 2월이라는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맞는다면 한 명이라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 한두 명이라도 전국에 한두 명이라도 그 데이터 그런 데이터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시별로 따져도 10분 이상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몇 분입니까? 시별로 따지면 뭐 예를 들자면 뭐 김천시 이렇게까지 다 따지면 뭐 수가 상당하죠. 한 3, 40개 이상 대한민국에 시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10명 정도라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아마. 근데 그분들이 1등을 못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데이터가 안 맞다기보다는 접근이 약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 분석이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상대전적이나 사람의 심리라든지 요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를 약간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게 따지지 그런 걸로 하자면 또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변이 나는 거는 그때그때 경기라는 게 뭐 한 1초, 2초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90분 동안 각종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선수 교체를 잘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퇴장을 당해서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선수가 안 나온다고 분석했는데 그 선수가 후반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국내 리그는 거의 올킬이었습니다. 국내 리그는 거의 다 맞췄는데 왜 그런 다 맞추는 결과가 나오냐면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리그 K리그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가지고 선발 명단을 옛날에는 하루 전날 띄웠습니다. 하루 전날 아니면은 하루 전 조금 일찍 그 오전에 내일 경기하면 오늘 오전 정도 띄웠습니다. 그 전날 하여튼 전날 띄웠어요. 무조건 당일날 절대 안 띄웠습니다. 전날 띄워가지고 축구 성무회가 이제 하루 뒷날 그 다음날 한 이틀 동안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나라 경기를 초반에 하고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몇 시간 전에 아니면 거의 한 12시간 전에 띄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하루 전에 띄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명단을 보고 거의 많이 맞추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요즘은
경기 시작 한 2-3시간 전에 띄웁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잘 모르겠지만 당일날 띄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지금 몇 경기입니까? 5경기부터는 일요일날 2시입니다. 삿포로 경기가 2시인데 2시에 삿포로 경기가 홈입니다. 물론 북부지방이긴 한데 2시고 나머지는 18시 이상 경기입니다. 경기인데 14시라는 거는 삿포로가 뭐 북부라서 뭐 해가 빨리 떨어집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좀 빨리 떨어지겠죠. 저쪽 지방 이제 예를 들어서 5번 경기부터는 일요일날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선발 명단을 벤치 멤버까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일 가까운 분석이 배당률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배당률로는 제가 볼 때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5번 경기 이상은 다음날 배당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최대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전적. 첫 번째는 상대전적입니다. 이 접근 방식이 상대전적이고, 두 번째는 최근 전적입니다. 최근 전적. 전승을 하고 있어도 상대 전적이 안 좋으면 물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정팀이 상대 전적은 좋고 홈팀이 최근 전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건 원정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죠. 그래서 복식 마킹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우리한테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딴 데는 좀 복식을 아꼈다가 예를 들자면 상대적 좋은 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킹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는 96,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1,000원짜리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프로토처럼 단번에 한 개 틀리면 떨어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이 4,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4,000원에 맞게끔 배팅을 하시고 4,000원에 맞게끔 기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00원을 하든 96,000원을 하든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매 회차 치력을 내가 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쓰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관전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죠. 제가 배팅을 저번 주에 승패 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상무 이기고 뭐 포항 이기고 울산이 비기고 이렇게 했는데 복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지금 마킹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가시마가 그때 가시마가 나고야가 이겼죠. 요 경기에 5번 경기 나고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쭉 내려가길래 밑에 거 맞는 거하고 밑에 거 상관없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 했던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스코어 거래 난다기보다는 그렇게 경기 자체를 TV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흘러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다음 경기 예측하기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쉽겠죠. 쉬운 것도 있고 다음 경기 뭐 틀리더라도 분석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00원짜리 구매한 겁니다. 한 건데 오늘 또 시간이 30분을 넘었는데 앞으로는 3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 복식을 제가 추천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식 추천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으니까 제가 복식을 해볼게요. 요거 상태가 1000원짜리라면 여기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부터 하시면 밑에 가면 돈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홈성이 결정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자 그러면 자, 우라와 좋아 보입니다. 사간도스 좀 어렵지만 자, 수원FC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취점을 넣으면 수원FC도 가능합니다. 포항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고 전남이 요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돈이 남으면 복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한 두 개 정도는 복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쿠오카 이것도 약간 불안하죠. 그 다음에 원정 한번 볼까요? 고마리는 뭐 팀 득점 내는 그 시간대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가시마 비설고배 세 경기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이번 회차도 어지간하면은 지난 회차도 제가 1등이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이변이 나도 그런 경기 1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이했던 경기가 몇 경기 있었어요. 평이했던 경기가 충분히 제가 단통으로 그때 이렇게 쭉쭉 내려갈 정도면 충분히 우리 유저분들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 3등 1등은 못했겠지만 2, 3등 하신 분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 또 저도 뭐 등수를 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보면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프로테지가 70% 이거 잘 보시면 79% 72% 여기 80%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1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등이 안 나오고 나오고는 어디서 주로 이렇게 많이 변수가 생기냐면 이런 거는 분명히 찍고 가겠죠. 지금 이런 경기들은 이런 것도 무조건 찍고 갑니다. 복식에서 1000원짜리 구매하시는 분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이런 9%대 7%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2개 이상 안 나오면 무조건 1등 나옵니다. 왜냐 이런 경기들이 평이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싹 다 이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푸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와 이렇게 뭐 처음 찍자면 제가 볼 때는 산푸이로 쇼는 산푸이로가 가와사키보다는 산푸이로가 더 낫습니다. 승리 가능성이 더 높죠. 제가 볼 때는 울산 대구는 저는 그냥 무승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 밑에는 전남이 요거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전남이 이길 수도 있어요. 저득점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득점으로 가면 2대2 이상은 잘 안 갈 겁니다. 그렇다면 1대1 뭐 2대2 0대0으로 가는 경기라면 충분히 패도 가능성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리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기도 어렵고 선취점을 지키기도 어려운 양팀들이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날라면 아예 안 나고 날라면 납니다. 전북 자체가 수비를 좀 옛날부터 수비를 좀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선수비를 먼저 해버리면 충남도 요 경기 자체가 팽팽한 경기로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지간하면 스리마킹 안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이제 이 공격력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남이 조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나아 보입니다.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승을 했고
충분히 패 가능성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만에 결정하면 후쿠오카도 1점 차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와사키 요거는 손대기가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나고야도 충분히 가능하죠. 사간더스 요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FC 가능성이 있고 충남이 있고 이 정도 지금 매치는 저 4마킹입니다. 4마킹인데 한 요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번 주처럼 등이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돈으로 좀 처발려야 됩니다. 돈으로 처바른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한두 경기 더 해버리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승을 했는데 패가 보인다 이런 경기들은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잘 없습니다. 요 14번 경기 빼놓고는 만약에 패를 했는데 승이 보인다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언뜻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이라면 무승부, 그러니까 승패 마킹이 필요한 경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번 경기하고 3포 1호 경기 요 경기는 승패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요 두 경기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평이한 경기 결과가 될 겁니다. 아마 요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날씨도 그렇고 지난주처럼 김천상무도 뭐 4대1인가 뭐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수 이번 대진표상으로는 그런 점수 잘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대진표가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아주 근소하게 이겨도 근소하게 일 같은 그런 대진표입니다. 그래서 1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대진표입니다. 만약에 가와사키 이런 것까지 정배당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면 이거 한 1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1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 아니면 유저분들이 분명히 36,000원 이상 배팅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등위를 고등이 탈 수 있는 이 대진표가 5분 회차도 대진표입니다. 2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마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1,000원짜리 마킹을 보여드리고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무패, 승무패, 승무승패, 무네요. 요거 뭐, 이렇게 1,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4번 경기, 그 다음에, 3포1호 경기, 요 경기만 조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평이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변이 난다면, 팬대 승이 나오려면 예를 들자면 그런 마킹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달고 가시겠죠. 근데 이 마킹은 분석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르겠죠. 그래서 요 정도 요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그래서 복식으로 쭉 내려가시면 충분히 5번에도 등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35회차 구독자분들 다 1등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